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세요? 어떤 상황에 휘둘릴 때 여러분들은 괴로우십니까? 오늘은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좀 이렇게 탄탄하게 좀 이렇게 방어막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볼까 해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82년생 김지영이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카페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커피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유모차도 있고 이러니까 막 직장인들이 막 되게 수군대고 무슨 뭐 맘추이라는 둥 이러면서 막 이렇게 흉보는 그런 이제 대목이 나와요. 그럴 때 이 여주의 주인공이 완전히 열받아갖고 어떻게 하나 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요. 그래서 나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요. 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래 저거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저쪽에서 이제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가자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서 누구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그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동료, 그 누구 이제 또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한 걸 갖고 막 가슴에 막 새기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제 막 그걸 또 믿어요. 또 왜 남의 말을 그렇게 또 철떡같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의 말을 왜 믿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남들 생각은요. 굉장히 이제 모호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날 정확히 모르니까. 그저 단편적인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막 그 상처를 입고 연연하고, 그걸 막 곱씹고, 또 곱씹고, 나 정말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남의 말에 절대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지 정말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다.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단 하나, 이제 전제되어야 될 거는 정말 그 따끔하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사람의 정말 그런 왜곡된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상처받지 말자는 얘기지 정말 맞는 이야기라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나이스하게 내가 이제 고치고 개선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무례한 사람한테는 같이 무례해도 괜찮아요. 그 오히려 이제 무례한 사람한테 이제 당하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 그런 게 정말 나 스스로한테 내가 무례하게 하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요. 무례한 사람한테 이제 똑같이 해준다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욕적인 말을 이제 나한테 누군가가 했다고 해서 똑같이 욕을 하거나 똑같이 모욕적으로 그렇게 되갚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어떤 그런 무례하게 했다면 당신은 지금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했고 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더 이상 그럼 내가 참지 않겠어 라는 거를 알려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한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서 막 이제 내가 합리화시키느라고 막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기분 나쁘니까 뭐 저럴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이해해줘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갖다 이렇게 한 대 딱 때리면 뭐 내가 이제 맞았다고 저 사람한테 욕하면 저 사람이 무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같이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러겠냐고요. 이게 내가 같이 때리거나 뭐 이러면은 주변 분위기 안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탁 얻어맞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저 사람이 무안할까봐 얘기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느끼는 착각입니다. 상대나 주변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어떻게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나에게 무례하게 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정말 내가 정말 반격을 정말 세련되게 그렇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생각해보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어떤 회사에 입사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잠깐이고 적응 못해서 막 괴로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취직시험, 이직시험 이런 걸 계속 열심히 봤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다가 할 수 없이 조그맣게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의외로 적성에 맞고 대박이 나고 이래서 전화위복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패했다, 뭐가 잘 안 됐다, 아니면 뭐가 잘 됐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휘둘려서 막 좋았다 싫었다 막 절망했다 굉장히 희열해졌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조그만 점포를 이제 프랜차이즈를 열어서 계속 그걸 이제 2호점, 3호점 이렇게 내는 게 목표였고 그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루 이제 막 사기를 당해서 다 망했다고 치자고요. 다 번 걸 그동안 벌어서 기뻤던 거를 다 날린 거예요, 한 방에. 그러면 날린 돈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힘들어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냥 아직 인생이 끝난 거 아니니까 내 인생의 비즈니스가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 아는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 사업하다가 정말 다 들어먹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할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직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독립해갖고 굉장히 자리 잡은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뭔가 하면 그 망했던 경험이 정말 약이 되는 거죠. 망했던 경험이 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 인생 길다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우리가 주인공이 항상 이제 막 고난을 겪고 막 역경을 겪고 막 그렇게 하다가 기사회생하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재밌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해피엔딩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끝은 어쨌든 해피엔딩일 거야 라는 거를 믿고 이렇게 작은 일에 막 이렇게 좋았다 싫다 좋았다 싫었다 막 실망했다 이러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복선으로 깔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러니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나쁜 하루가 나쁜 인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아내가 이제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그냥 넘기겠는데 이제 신경질이 나서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싸움이 됐어요. 아침에 이미 와이프랑 싸우고 나갔어요. 출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5분 늦은 거예요. 근데 해필 또 임원이랑 입구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일 때문에 무슨 보고서나 이런 것 때문에 팀장한테도 깨졌어요. 거래처에서도 이제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전화해 보니까 와이프는 또 삐져가지고 이제 친정에 갔대요. 회사에도 엉망, 집에서도 나라는 인간은 정말 실패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초라하고 거지 같다,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하루가 온통 나빴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이제 확대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일인 거죠. 인생까지 확대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든 나쁜 하루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주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통째로 한 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좋은 인생길에서 중간중간 끼어있는 과정일 뿐이지 그냥 단지 며칠 나빴다고 단지 하루가 나빴다고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 이렇게 인생 자체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악역이었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참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보다는 어떻게 나 못 잡아먹어서 난리 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사방이 적이냐? 이제 이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인생 무대예요. 그러면 좋은 역도 있고 나쁜 역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어떤 뮤지컬을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긴 좋은 역만 뭐 다들 뭐 천사들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역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 인생 무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들이 다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냥. 참 성실하게도 악역한다. 이렇게 그냥 비웃어 주자고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어쨌든 내 인생에도 악역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면 약간 마음이 좀 느긋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도 저 사람의 인생에서 악역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이제 후배들 막 들다 막 그냥 깨고 막 이러는 내가 직장 상사라면 나는 정말 그 이제 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 후배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악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굉장히 악역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요. 다 이제 나도 남한테 악역을 맡고 있는 거고 저 사람들도 내 인생에 악역을 맡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더 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남들 하는 거 안 한다고 촌스러운 인생 아니에요. 그 인생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남들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좋지만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경험을 꼭 따라서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보낼지, 어떤 삶을 살아나갈지는 오직 내가 이제 기준을 세워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햄버거 브랜드가 해외에서 들어왔다고 막 2시간, 3시간 줄 서서 그 햄버거 먹고 또 무슨 커피 브랜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커피 막 2시간, 3시간씩 줄 서서 먹기 전에 이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래야지 나는 이제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 뭐 핫한 그런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 취미로.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2시간 땡볕에 서 있는 것도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거기를 가서 그 브랜드를 모르고 안 먹어보면 굉장히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와 아는 이제 그 지인 중에 굉장히 스타 강사가 있어요. 근데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먹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연봉은 수억인데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먹는 게 볶음밥, 라면, 떡볶이, 김밥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먹는 걸 안 좋아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굳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래서 그런 먹는 거 너무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나 이런 데 관심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막 맛있는 데 가서 뭐 먹자 이래가지고 끌고 나와서 이런 거 좀 제발 먹어봐라 이러고 끌고 나가서 이제 뭘 사주면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사거나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세상에 태어나서 이게 늘 모든 먹는 걸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도 남들은 어이없어 하지만 자기는 그게 뭐 어때서? 이건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의 관심은 이제 본인이 하는 그 수업의 커리큘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거를 다 똑같이 그렇게 다 알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 정도 브랜드는 입어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이 정도 명품은 아르바이트를 몇 달치를 해가지고라도 꼭 사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젊은이들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야라고. 5,000원짜리 티셔츠 입으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자유롭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정말 오토바이로 막 전국 일주하고 저 아는 젊은이 중에 그렇게 하고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건 너무 남들 다 하니까 목포에서 한 달 살기, 여수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진짜 세련된 거고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촌스러운 인생입니다.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따라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들이랑 오늘은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딱 낚아채갖고 여러분들 걸로 삼으셔서 조금 더 괴롭지 않게, 이게 남들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휘둘려서 괴롭지 않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좋은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세미 식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